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방범 환경 성능이라고 할까요? 방범 성능 검정 제도 그리고 표준화 이슈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이고. 예, 앞서 사실 조영진 박사님께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방범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 방범 창살이다, 침입 범죄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방범 시설로서 잠금 장치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이크로한 환경이 있고요. 좀 거시적으로 또 우리 길거리에서 했던 환경 구축 이런 것 좀 매크로한 환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이크로한 환경이 매크로한 환경 안에서 어떻게 성능을 확인이 되고 작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신뢰할 만한 어떤 방범 환경이다라고 검증할 수가 있고 또 믿을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이렇게 성능이 국민들이 믿고 살 만한 그런 방범 제품이 뚜렷이 있지 않다. 그래서 아무거나 뭐 설치하고 나서 쉽게 뜯기기도 하고, 물론 이제 문단속을 안 해가지고 당하는 거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문단속이 소홀해도 하드웨어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으면은 침입을 또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방범 시설이라면 훨씬 좋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게 기준이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어이없는, 요즘 신림동 뭐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침입 강간 미수 뭐 이런 사건들 뭐 수시로 계속 요즘 SBS라든가 이런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1인 여성 가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그런 국민들을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문고리 하나가 도대체 굉장히 과학화를 많이 지향하지만 그런 기준 하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라고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걸 보시면 쉽게 느끼실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국제 기준, 뭐 국가 표준 관련된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소방방재청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기준을 만들고 성능 시험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해서 최소한의 성능을 갖추지 않은 소방 제품들은 아예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측의 방범 시설은 어마어마한 퀘스천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방 시설은 심지어 단독 주택조차도 이제는 그 소방 시설이, 기본적인 소방 시설이 강제 사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방범 시설은 과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뭐 다 이미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쉽죠. 이제 미싱 포인트죠.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소방 기기나 시설의 어떤 품질 문제가 생기면 국가적인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방화문이 불탄다 그러면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뭐 제목이 불타는 방화문 이런 것이라든가. 그런데 방범 기기나 시설의 품질 문제로 침입 강간 살인이 발생을 하면 그저 피해자 부주의만 탓하고 또는 안타까울 뿐 우리 경찰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런 생각들이 많고, 그래서 실효적인 대책보다는 또 뉴스나 이런 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맨날 사이코패스 심리 분석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이제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것이 바로 방범 시설 또는 방범 환경 성능 검정 제도화입니다. 그리고 표준화 이슈입니다. 실제 많은 국가, 영국이나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연합 26개 회원국이 전부 다 최소한의 침입 범죄만 가지고 국한해서 얘기를 해도 표준화가 돼서 법적인 강제 인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주에도 국가 표준, 일본에는 CP 뭐 마크, 뭐 미국이나 이런 데 ASTM이나 UL 기준으로 해서 표준화가 되고 있고, 건축 코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강제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비슷하게는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관련된 전문 단체를 좀 열심히 봉사를 해서 조금씩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표준 같은 거를 제정을 해서 그런 최소한의 검정 제도화로 갈 수 있게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성능 검정 제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소방 검정 시설처럼 선진국은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뭐 이런 굉장히 저도 15년째 이걸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 우리 아우리 국토부 고시개정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저도 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렸는데 법적 의무가 되었고요. 또 기존의 취약한 건축물은 지자체 조례가 관련해서 이제 뭐 개정이 되면서 좀 확산이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방범 성능 그런 검증 제도화 그리고 표준화의 그런 신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점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방범시설 검증 제도는 표준화 이슈인데 뭐 표준화는 뭐고 표준은 뭔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라는 것은 사물이나 방법이나 시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한지를 심사하는 것을 적합성 평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편한 말로 인증이라고 하죠. 그 적합성 평가의 그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증, 검정, 뭐 형식 승인 등 다양합니다. 표준은 국제 표준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ISO 표준, IEC 표준을 말씀하시죠. 유럽 표준. 국가 표준은 이제 KS 같은 그런 표준. 그다음에 단체 표준은 전문 단체에서 만들고 있는 UL이나 ASTM. 그 밖에 이제 영국의 LPS나 한국 방범기술 산업협회 한국 같은 경우는 거기서 단체 표준을 이제 제정을 하고 있고요. 적합성 평가체계 안에는 이제 인정기구와 인증기관과의 어떤 역학관계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 당연히 그 인증기관의 적격성을 인정기구가 평가를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인정기관은 또는 인정기구는 이제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방범시설에 대해서 표준을 한다 그러면 경찰청이 가장 적절한 그런 인정기구가 되겠죠. 소방 같은 경우 소방방재청이 하듯이. 그 다음에 범죄예방 환경 인증을 만약에 한다라면 크게 시스템 인증이라는 것과 제품 성능 인증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인증은 말대로 이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그 프로세스, 그래서 유지 관리를 하는 사이클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작은 마이크로한 환경들, 창문, 창살, 경부장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한 성능을 최소한의 성능을 갖췄느냐 그 리콰이어먼트에 맞춰지는지를 심사하고 확인하는 것, 그것을 제품 성능 인증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디까지 표준화가 전 세계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이걸 말씀드리면 먼저 시스템 인증 표준을 제가 말씀드리면 국제 표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 리더로 봉사를 하고 있는 국제 표준 ISO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SO에서 22341가 현재 세프트웨어 가이드라인 표준으로 제정이 좀 많이 가까워졌고요. 여기 안에 이제 방범 그 기기의 성능 시험 인증된 방범 시설 사용을 하라고 그 안에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레벨에서는 이제 KS 8800이라든가 아니면 BSEN 이런 표준들이 국가 표준 수준이 되어 있고요. 제품 인증 표준은 국제 표준과 지역 표준 안에 이렇게 ISO 표준이 있고 EN2627이라든가 이런 표준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침입 방지와 관련된 어떤 시험 그런 성능 시험 표준이 되겠고요. 국가나 단체 표준을 봤을 때는 BS 7950이라든가 영국 BRS하고는 LPS 1175, 그다음에 한국 방범기술산업협회에서 SPS, STT 시리즈로 해서 표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항목으로 되고 있는데 좀 이따 더 자세한 것 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도 세프트웨어들을 열심히 하는데 무슨 얼마나 필요하냐, 잘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냉정하게 보면 공공장소에 국한해서 굉장히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효과에만 집중을 하는 옵션들이 아무래도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에 대한 어떤 제한이 좀 있고 그 효과 성능 확인도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보다 실효적인 어떤 대안을 적절한 어떤 시험 표준에 따라서 그 성능도 엄격하게 좀 검증된 그런
방범 기기나 시설, 뭐 침입 범죄에 좀 국한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져서 말씀드린 이제 국제 표준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면 좀 더 실효적인 우리가 시스템의 어떤 완성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모범 사례로서 영국 다들 뭐 SBD도 아시죠? Secured by Design이라고 역사가 30년이 돼가지고 지금 그 기념 행사 같은 것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방범 창살 나부랭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폭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한 23개의 기기 시설 분야에 수백 종의 방범 시설 제품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트북 절도 방지 키트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인증받고. 그래서 경찰에 보면 경찰청 산하에 폴리스 크라임 프리벤션 이니시어티브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30년 동안 이 공식적인 사업을 영국은 해왔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 소방하고 손을 잡고 소방하고 화재 예방하고 범죄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인증 사업이나 이런 것들 PKBW도 뭐 그런 브랜드 네임이 되겠고요. 2004년 이후에는 이 인증을 갖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고 창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SKG나 SKH라는 인증을 또 의무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법적인 강제사항으로 해왔습니다. 뭐 꼭 침입 방지 제품에 국한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증 제품 훨씬 많지만 우선 침입 방지를 위한 그 방범 시설을 국한해서 제가 표준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 세계에 나와 있는 표준들을 조금 이렇게 좀 잘된 것들만 추려서 이렇게 해봤는데 첫 번째 건 한국의 지금 단체 표준이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밑에를 쭉 보시면 이렇게 침입 방지와 관련된 하드웨어가 나오고 다 대부분 저항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일정 시간 동안 침입이 가능하냐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에 맞춰서 한국도 전문단체가 등급화된 표준을 지금 마련을 했고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방범 성능 검정 제도화로 가기 위해서 두 가지 축이죠. 하나는 신축했다 그러면 이런 검증받은 것들을 좀 설치해 나가야 되고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데 이제 기존에 취약한 주택들도 역시 커버를 동시에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환경, 기존 환경 두 축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신규 환경은 바로 이겁니다. 아우리에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수고해 주셔가지고 국토부에서 고시를 통과 주신 덕분에 가능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의무화가 됐는데 올해 8월부터 핵심 내용은 이렇게 시험 성적서나 인증서가 없으면 건축법 52조 벌칙 조항에 따라서 이거 너무 일찍 갔네요. 여기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빨리 하려다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상 범위가 단독주택 아까 좀 설명을 이미 이제 조영재 박사님이 하셨는데 굉장히 폭이 넓죠. 그리고 이제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는 창문이 의무가 되어 있고 현관문은 아직 권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전부 다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그런 제품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의무로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성능 기준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시험 성적서나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 성적서나 아니면 인증서를 내라. 이건 너무 뚜렷해서 어기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절대로 준공이 날 수가 없고 준공했어도 나중에 뭐 강제 이행 부담금 요걸 조영진 박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처벌 받고요. 건축 인허가 못 받고 사용 승인 자체 못 난답니다. 근데 이게 시험 성적서를 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만만치 않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결국은 단체 표준 인증서 획득을 일반적으로 가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경찰청이 내용을 좀 잘 아시고 생활안전국에서 앞으로 특히 CPU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고시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이제 자치단체라든가 좀 역할을 긴밀하게 해가면서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단체 표준 인증 이렇게 되는데 단체 표준이 뭐냐 이거 조금 잠깐 아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표준화법 27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정 전문 분야에서 적용되는 어떤 시험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단체가 제정한 표준 KS하고 똑같이 법에 의해서 규정돼서 KS하고 완벽하게 동급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KS에서 이건 너무 전문화된 영역이니까 우리 KS로 다룰 수가 없다고 일반적으로는 전문 단체 표준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KS보다 더 전문성이 높은 표준이 되겠죠.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실제 국방부의 국방기술품질원도 지금 KS를 가지고도 했지만 단체 표준 제도를 활용해서 보다 전문적인 방법으로 군수품 품질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현재 한 135개 단체 17개 분야 3,700여 건의 단체 표준이 이제 재정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방범 성능 분야에서는 현재로서는 한국 방범기술산업협회가 이 표준을 지금 4건 정도 제정을 했고 또 계속 꾸준하게 이제 제정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 협회는 뭐 관련해서 사단법인이 돼가지고 저도 뭐 사실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돈도 하나도 못 받은 채 계속 헛삽질하고 있습니다만, 네, 뭐 그래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그 자부심 하나 가지고 여태까지 달려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정이 완료됐습니다. 어떤 거는 개정이 됐고요. 방범 망창이 엊그저께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창문, 유리 막 간다는 거예요. 다행히 순탄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협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짜로 취약한 주택에 방범 창살 달아주고 문고리 달아주고 방범 방충망 달아주고 뭐 그런 역할들을 쭉 해왔는데 쭉 시범 사업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사회공헌 사업이죠. 봉사활동. 청장님도 공주에서 이렇게 잘 돼가지고 이거는 좀 자치단체 그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예산 사업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 그거와 비슷하게 카피캣이 이제 쭉 사업들이 좀 벌어져 가고 있는데 경기 북부청도 지금 하려고 엄청 열심히 뛰고 있고요. 아이고. 어떻게 하느냐?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려워요. 단체 표준 통과하는 것도 수십 차례 떨어져가지고 막 다시 도전하고. 국제표준 기본법하고 ISO 170, 뭐 17011이네, 뭐 17025. 저도 국제표준 전문가 중에 하나입니다만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쨌든 이러한 그 또 시험기관, 또 회원사, 또 이제 인증기관 일종의 이런 이제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이제 요 시험 인증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가 이제 표준화 사업을 9년째 지금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시험 경험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한번 가봐라 제발. 아무도 안 가보세요. 대구에 좀 혈세를 200억을 들여서 차려놨는데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가시더라고. 여기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제발 가보세요. 그래서 같이 느끼셔야 돼.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데 경찰이 관여를 해야죠. 일본 같은 경우는 경찰관이 직접 테스트해요. 퇴직 경찰관들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기존 주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민감인 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기존 주택 좀 빨리 취약한 거 안전하게 좀 만들어주라고 해서 생활안전부에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공문 만들어서 빨리 이거 특히 공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까지 개정해서 이게 선거법 문제가 있더라고요. 막 예산을 뿌릴 수가 없어요. 개별 주택에다가 공짜로 달아주는 이슈가 있습니다. 문제죠. 뭐 이거 선거 표 얻으려고 막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오해 받을까봐 일반적인 세테드 조례를 방범시설 지원 조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근거를 조례에 남겨야 돼요. 그래야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인천도 바꿨고요. 단체 표준 인증받은 제품이 아예 뭐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 사업을 못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남구 뭐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대체 뭐냐? 생활안전국에서는 명칭이 공동체 치안이고 지역사회 뭐 범죄 예방 사업이라고 하지만 저는 방범 성능 검정 제도하다, 소방시설 검정 제도 똑같이 표준하다 이렇게 저는 네이밍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어차피 경찰청에서 치안과학원을 통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세요. 경찰 장비 표준 규격화 뭐 그 사업을 하시는데 표준화 협업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단체 표준 뭐 연관돼 있으니까 다 구축하셔가지고 거버넌스 안에서 리딩 에이전시가 되셔야죠. 그래서 진행하실 텐데 저도 사실 자문위원으로 여기서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국방부의 뭐 국방기술품진원, 소방방재청의 소방산업기술원처럼 아마 치안과학원이 어떤 그런 역할을 앞으로 인프라를 많이 좀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자치경찰 시대에 국가경찰이 생활안전에서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갖춰야 되는지가 그림이 잘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영역을 과학기술화로 해가지고 검정제도 표준화를 통해서
오히려 CPO와 함께 좀 국가경찰의 위상을 좀 확고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전문협회, 뭐 방범기술산업협회가 아니라 더 많은 사실 전문 단체들이 더 다양한 방범 관련된 그런 성능 시험도 하고 인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산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덕분에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치안 서비스를 이제 구현하고 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희망하면서 발표는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저도 약을 하나 팔고 가겠습니다. 조 박사님이 파셨기 때문에 사실 아우리 건축도시공간연구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시험 연구기관 KCL하고 그다음에 이 협회하고 10월 21일 날 치안산업 박람회 첫날 10월 21일 날 그날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ISO 제가 뭐 둘둘삼사하나 국제 표준이 나왔다는데 내용도 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받은 제품 같은 것도 전시도 해놓고 부스를 2개나 이제 마련해서 막 보여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서 그런 정보도 취득하시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정말 부족한 덜덜 떨면서 발표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자리라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